일제 식민지 통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91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수탈했는지, 1920년대에는 또 어떻게 수탈했는지, 1930년대에는 뭐 또 도대체 어떻게 수탈했는지, 수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식민지가 35년이잖아요. 35년인데 크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만 나눠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시행을 하죠. 무단 통치 막 하겠다. 총독은 무관이죠. 중추어는 친일파들이 있지만 자문을 하지 않았고, 헌병경찰 즉결 처분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막 때려도 돼요. 태형, 그게 태형이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자유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칼을 차고 다녀요. 와. 그 다음에 1차 교육령을 공포하는데 교육에 차별을 두죠. 조선인들은 4년, 일본인들은 6년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수탈을 하느냐? 물론 그 1900년대에 화폐를 교환해주면서 가치가 아니라 품질에 따라서 화폐를 교환해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돈으로서, 경제적으로서 우리나라를 먼저 수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뺏어가야 되겠죠. 동양척식이죠. 척식 주식회사 8년에, 1908년에 건립을 해서 토지를 빼앗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고, 증거를 통한 토지 소유권은 인정인데, 이거 뭐 증거가 될 만한 문서가 없으면 땅을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신고를 해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그 소식을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땅을 가만히 있다가 뺏기게 되는 경우도 뭐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경작권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전세를 무시하고, 내가 여기 집 전세를 들어왔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집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만 내가 따져서 그거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할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회사를 세울 수가 없고, 산림령과 강업령을 통해서 뭐 다 뺏어가는 거죠. 산림도, 돌도, 땅도 다 뺏어갔다. 자,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문화통치로 바뀌는데, 가만히 있다가 바뀐 게 아니라 1919년에 3.1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3.1 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나타나게도 되지만, 이 무단 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이게 말만 문화통치지 기만 통치죠. 기만 통치. 이게 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7.18을 양성해서 저놈들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관도 가능하다. 총독은 이제 무관이었는데 문관도 가능하게 할게 라고 해놓고선 문관을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죠. 뭐 해줄게 했고, 할 수도 있어 해놓고 한 게 없는 그런 통치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일단 역사를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역사야 라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역사 편찬회가 되겠고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꿉니다. 헌병이 아니라 그냥 경찰이긴 한데 경찰 수하고 예산을 증가시키죠. 그냥 이름만 보통경찰인 거지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경찰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태형은 없앱니다. 사상범을 잡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25년에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하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검열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죠. 원래는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자유가 없었죠. 2차 교육력을 하면서 원래는 4년이었는데 6년으로 같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국제대학을 24년에 만들기도 하죠. 서울대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삼미증식계획, 이제는 쌀을 뺏어가겠다. 니들 돈과 땅을 뺏었으니, 10년대에는 돈과 땅을 뺏었고 20년대 와갖고는 쌀을 이제 가져갈게. 쌀을 뺏어가겠다. 삼미증식계획인데, 쌀이 원래도 못 뺏어갔지만 그전까지 안 뺏어간 건 아니고, 원래도 뺏어갔는데 삼미증식계획으로 쌀의 생산량을 엄청 늘려보겠다. 같이 늘려보자 라고 해놓고서는 생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화살표가 하나죠. 수탈은 더 많이 해갔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지들이 더 많이 뺏어가기 위해서 삼미증식계획을 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을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친일파들이 아직도 있지만, 그 뺏어간 양이 그 역사 기록 자료로 다 남아있죠. 그리고 회사령을 이제 신고제로 바꿉니다. 원래는 허가제였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회사를 낼 수 있게끔 신고제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물론 뭐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뭐 사자 이런 운동도 있었으나 뭐 질이 원체 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관세를 폐지해 버리죠. 물산 장려 운동도 20년대 일어납니다. 자, 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치를 펼치게 되죠. 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하고 태평양 전쟁까지 치르면서
물자가 부족하죠.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세부치들은 다 긁어가고 쌀도 다 긁어가고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자원을 그냥 다 가져갔죠. 남자는 징병시키고 여자는 위안부시키고 세부치는 다 긁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남자들을 군대에 내보내야 되는데 군대 총을 이쪽으로 들어갖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 여기 일본 놈들이 막 있고, 근데 쟤네들보다 일본 놈들이 더 싫어. 그러면 총구리를 갑자기 돌려서 뒤돌아서 이렇게 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시키고, 니들도 일본 사람이야, 일본 우리 뿌리는 같아 하면서 역사도 왜곡하고, 황국식민서 암송을 시키죠. 우리는 일본 천황폐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시키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신문을 폐간시키고 조선어도 못쓰게 하죠. 그다음에 국민학교령으로 해서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고, 너도 우리 국민이야, 일본의 국민이야 라고 하면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이것이 선생님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였었죠.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명칭을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다.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다 뺏어갈게 라고 했던 것이 38년이죠. 왜냐면 여기 전쟁이 중일전쟁 때문이죠. 자, 다음 징병, 징용 다 데리고 가고, 공출하고 세부치 다 가져가고, 위안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나이 때 다 군대 끌려가고, 세뇌당해서 군대 끌려가고, 정신대로 팔려가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일이, 정치가,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거, 잘 알아보고 투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에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 전체적인 이 나라에 대한 일이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면 나라에 힘이 없고 부정부패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3차 교육령, 1차, 2차, 3차가 있죠. 3차 교육령에서 조선어가 없어지고요. 4차 때 없어지고요. 3차 때는 조선어 선택인데 선택을 안 시키게끔 만들었죠. 4차 때는 조선어를 완전 금지시킨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냥 다 뺏어갔으니까 여기를 병창 기지화 하는 거예요. 군대 기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지. 자기네 땅에서 그 전쟁을 하면은 맞으면 아프니까 남면 북양 정책으로 뺏어갈 만큼 다 뺏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목화를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서 뺏어가겠다, 이런 거죠. 끝.